네, 아침에 마시는 건강한 음료 한 잔처럼 건강한 지식토리 전해드리는 모닝주스 순서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메리츠 종금증으로 김우식 부장, 리서치아노의 최성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모닝주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장 이야기부터 나눠볼게요. 지난주 금요일 정말 오랜만에 시원한 흐름을 보여준 시장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난주 금요일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이 양시장 모두 순매수세로 그렇죠? 돌아서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등하면서 IT 섹터가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흐름을 보인 그런 날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간 수익률 기준으로는 4주 연속 지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는 그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상위주인 바이오 업체들의 지수가 상당히 양호하다, 흐름이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협주에 대한 반등세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다르게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교두보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리에 마치게 되면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은 재료 소멸보다는 모멘텀 확대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두 분과 지난 시장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이번 주 시장, 오늘 시장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말씀을 해주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시장에 또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두 가지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월요일, 오늘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 그 수입 물품에 대해서 2천억 달러 그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그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실제 발효까지는 1, 2주가량 그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그 관세율이 지금 앞서 두 차례에 있었던 관세율이 25%였었는데 이번에는 2천억 불이라 그런지 몰라도 한 10%로 책정이 된 것으로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 8월에 양국 간에 이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조치가 시행이 되었을 때 주가 흐름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그렇게 큰 흐름은 보이지 않았고 큰 변동폭은 보이지 않았었고 오히려 소폭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는 2천억 달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난 그 두 차례의 그런 관세 조치에 비하면 한 4배 정도 큰 규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 충격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무리가 있지만 이렇게 관세율이 낮게 측정이 됐다는 점은 이제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정점을 좀 지나섰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미국의 그 중간 선거가 지금 11월 6일로 예정이 돼 있고 네. 그리고 연말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서 쇼핑 시즌도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관세율을 높이는데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평양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오늘 좀 주목해봐야 될 이슈가 개성공단 관련된 움직임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대기업 총수들이 많이들 참석을 하게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었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 그리고 확대 개발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공약 사안이었기 때문에 참여정부 시절에서는 2천만 평 규모로 개성공단을 확대하겠다라는 계획들이 있었고요. 현재는 1단계, 지금 공단지구 100만 평만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당시에 공단 조성을 위해서 100만 평을 개발하는데 1조 원 규모가 투자가 됐는데 이번에 900만 평을 이제 추가로 개발하게 됐을 때는 한 10조 원 이상의 그런 투자 비용 소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는 작업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간의 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완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목을 해보고요. 또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철도, 가스, 전기 분야 좀 관심 업종으로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과 오늘장 이슈 함께 살펴봤으니까 종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십니까? 네, 국내 1위의 건축 설계 업체인 히림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성공단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확대 개발되게 되면 이 설계 사업들이 최선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제 발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과거에 개성공단 내 공장이라든지 종합지원센터 그리고 협의사무소 같은 것들을 이제 설계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그런 레퍼런스를 담당하고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설계 부분에서 상당히 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지난주에 그 중국 최대의 조선족 기업인 신성실업유한공사와 뭐 북한 내 사업을 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는데요. 신성실업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 4조 원에 달할 정도로 뭐 상당히 큰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중국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건자재 그리고 철강 유통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네. 업체입니다. 이 신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북한 내에 면세점 그리고 섬유공장, 상가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업체고요. 지금 그림에서도 나오셨다시피 랴오닝성이나 지금 그 조선족 그 자치구인 지린성 같은 경우가 북한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북한 내 사업을 상당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히림에 어떻게 보면 북한 내 앞으로 뭐 벤세점이라든지 카지노 사업 같은 부분이 신축될 수 있었을 때 이제 동사가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동사가 올해 하반기에는 또 베트남의 롱탄 국제공항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국제공항 같은 대규모 설계 발주들이 지금 채택이 유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살펴볼 투자 모멘텀이라고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 오늘 최성환 대표께서는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또 관심 있는 종목으로 히림을 오늘 꼽아주셨습니다. 저는 모닝주스 두 분과 함께했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